일본이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콩이 즉각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민단체들과 도쿄전력 간의 기싸움도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보상금을 빨리 챙기려는 어민단체도 바빠졌지만 일본 정부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비상 상황이 갈수록 태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피해 규모가 수십조 원을 넘어설 것이고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7,500억 원이라는 초기 보상금을 둘러싸고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24일 방류하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일본의 각 지역 업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일본 정부가 풍문 피해에 대해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밝혔습니다. 풍문 피해를 위해서 7천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라는 요구입니다. 후쿠시마현 수산협동조합은 협의 후에 결정하겠다는 약속이 깨졌다. 모든 대책을 즉각 실시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야기현 어민단체도 방류 전에 보상 기준과 풍문 대책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바라키현 어민단체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바현도 가리비 수출이 막혔다. 풍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모든 어민단체들의 요구는 빨리 돈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노골적인 요청이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어민단체들은 보상금에 이미 눈이 돌아가 있다. 과거에도 엄청난 보상금을 챙겨 놀고 먹었다라는 비난이 적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민단체들이 보상금을 즉각 지급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10월 2일부터 어업 및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양방류 이전부터 발생한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류 전후의 수출 피해와 가격 변화,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피해량을 산정하고 과거 거래 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보상 금액이 계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도 하루 종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민단체들에게 합의되지 않는 이상 절대 방류를 먼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는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공사를 다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까지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일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위험한 길로 가게 되었다며 불안하다고 논평합니다. 토론회에서 30년은 너무 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가라는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삼중수소는 무엇인가? 해양 방류를 해도 안전할까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합의나 설득 과정도 없이 결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와서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꼴입니다. 일본 정부는 26일부터 인근 해역에서 어패류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오염수 배출구에서 4km 떨어진 해역 내 두 곳에서 넙치와 기타 해산물을 채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AEA와 함께 어패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26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방출 개시부터 매일 2마리를 어패류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일본어와 영어로 제공합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해양 방류를 실시하겠다는 발표 이후 바로 속보로 올라온 것은 홍콩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가 24일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하자마자 홍콩은 즉각 일본 10개 현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의 환경생태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24일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 홍콩은 24일부터 수산물을 금지하겠다. 모든 생수산물뿐 아니라 냉동, 냉장, 건조 또는 기타 보존 수산물, 바다, 소금, 날 것 또는 가공된 해조류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감시감독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수입 금지령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일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마카오도 10개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격렬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7월부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부터 후쿠시마현 등 12개 도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식품,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현재는 10개 도현으로 줄여서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신선 수산물 수입이 지난달보다 53%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다랑어는 지난달 대비 64% 줄었고 생가리비류는 97%나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이 7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전체 수산물의 총액은 전월 대비 34% 감소한 47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홍콩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은 과거 1조 4,148억 엔, 약 12조 7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 수산물은 3,873억 엔,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수산물의 총 수출액 3,873억 엔 중 중국이 22%인 871억 엔, 홍콩이 19%인 755억 엔을 각각 차지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수산물뿐 아니라 일본산 쌀과 술, 과자까지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이미 7월 초부터 중국과 홍콩 세관 당국이 일본에서 수입된 농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품목은 차츰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오늘도 중국이 일상용품까지 검사를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 언론에는 연일 중국이 과자와 음료까지 통관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 갑자기 일본산 라면 재료까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의 이런 즉각적인 조치에 일본은 내부적으로 크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해양 방류를 결정할 때 한국은 반일운동으로 크게 반발했지만 중국은 외교부 성명 정도로 항의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국이 충격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경제보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중 갈등에서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금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높습니다. 결국 센카쿠 열도 문제와 반도체 부품과 장비 수출 금지 조치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 조치로 수산물을 이용한다와 같은 비난이 쏟아지지만 대응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혐한령 등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중국이 한국에 했던 사드 배치 보복보다 더 길어지고 험악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만남과 대만 유사시 일본 참전,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충돌 등으로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경제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은 1조 4,140억엔, 약 13조 원입니다. 이 중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은 약 35%를 차지합니다. 한국과 대만도 일부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40년 이상 식량 수출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고 그 금액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현재 일본 정부가 30년에서 40년 이내에 방류와 해체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언론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40년 이상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계속될 상황이고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염수 처리 방법 중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채택했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SNS에서는 중국은 정말 나쁜 국가이다, 앞으로 절대 상종하면 안 된다, 빨리 다른 나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으로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받은 대만산 파인애플이 일본으로 저렴하게 수출하면서 도리어 매출이 2년 사이 8배나 급증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가 어차피 폭망할 것이다, 잘 되었다,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를 개척하면 된다, 오히려 중국으로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리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제 일본은 빼도 박도 못하는 폭망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방사능 우럭이나 어패류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될 상황입니다.